자, 오늘은 조르지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르지뉴가 축신축광 혹은 역시조신 뭐 이런 식으로 조르지뉴를 칭찬하는 표현, 물론 조롱도 있고 약간 놀리는 것도 있고 유쾌하게 풀어낸 개그 코드로 쓰이기도 하지만 조르지뉴가 이탈리아 첼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팬이 바라보는 조르지뉴는 어떤 선수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자 그러면 일단 실수가 좀 큽니다. 임팩트가 커요. 이게 아스날전도 그렇고 아스날전에 케파한테 줘갖고 케파가 먹힐 뻔한 걸 걷어내다가 오바메양 스미스로에서 골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웨스트브롬 때는 백패스를 코바치치하고 그 어딘가로 애매하게 줬다가 티아고 실바가 급하게 끊다가 퇴장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조르지뉴가 2번 연속으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첼시 팬들이나 타팀 팬들한테 수비형 미드필더가 저게 뭐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투엘 감독도 그렇지만 램파드, 사리 감독까지 조르지뉴를 기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중용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후방에서 공을 나가게 해주는 역할 중에 가장 탑급입니다. 길모어도 되기는 하고 코바치치도 되기도 하고 캉테마저도 되기는 하는데 글쎄요, 길모어, 코바치치, 캉테는 좀 공격적인 전진이 잘 되는 선수고 조르지뉴는 이 수비한테 볼을 받았을 때 윙백으로 내줄지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내줄지 아니면 윙어들에게 내줄지 판단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투엘 체제에선 3백을 쓰니까 좀 선택지가 많아지잖아요. 윙백들도 올라오고 있고 리디거도 좀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선택지가 많아져서 투엘 체제에서는 조르지뉴가 다른 사리나 램파드 체제보다 되게 좋아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롱패스나 이런 걸 찔러주면서 옛날에 지루가 득점할 때 조르지뉴가 이렇게 한 방에 넘겨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롱패스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르지뉴 없이도 한번 실험을 해봤고 조르지뉴를 넣고 모든 미드필더들이 투입되는 조코캉을 써보기도 했지만 이 조르지뉴가 빠지고 들어가고가 차이가 컸다라는 거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르지뉴를 어디다 비유를 하고 싶냐면 은근히 비슷한데 칭찬을 많이 받았던 유형하고 비교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파브레가스를 들고 왔습니다. 파브레가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티치보다는 앞선이었지만 조금 딥하게 한 3선 밑에서 쭉쭉 뿌려주는 빌드업 역할을 했지만 기동성과 수비력이 약하다라는 거, 옆에 파브레가스 짝이 있어야 되는 거, 조르지뉴가 캉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당시 이제 14-15 시즌부터 웬만큼은 이제 첼시의 빌드업을 책임졌던 그게 파브레가스거든요. 자, 그럼에도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파브레가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킬패스가 된다. 그러니까 조르지뉴도 킬패스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파브레가스는 경기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패스를 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하게 남는 거예요. 와, 파브레가스가 오니까 맨시티전도 그렇고 번리전도 그렇고 한 방에 찔러 넣어줘서 디에고 코스타하고 슈엘레가 골을 넣네? 이런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는데 조르지뉴는 그게 없다라는 게 있고 조르지뉴가 최대 장점으로 하자 그러면 일단 파브레가스가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빌드업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유연한 빌드업이 돼요. 파브레가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빌드업이 된다면 원래 윗선에서 쓰다가 내려왔지만 조르지뉴는 원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와 공격과 혹은 수비와 윙백, 윙어를 연결하는 그 패스기를 정말 유연하게 잘 만들어준다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자원들이 빌드업에 그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확실히 조르지뉴가 딱 나오면 실바나 리디거나 아스필리쿠에타나 빌드업보다는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주로 맡아준다 그러면 조르지뉴가 딱 빠지는 경기에서는 좀 실바가 공을 잡고 위로 쭉쭉 뿌려주는 혹은 리디거가 잡고 위로 쭉쭉 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조르지뉴가 중간다리 역할을 정말 잘한다. 그건 파브레가스보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단점은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고 압박에 좀 취약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수비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조르지뉴는 팔아야 되는 자원이냐 남겨야 되는 자원이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봅시다. 자, 팔아야 된다는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지뉴 나이가 9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는 30이 넘어갔고 그 나이로 해도 이제는 30이 다 된 30대의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지금 주가를 막 치고 나가는 지금 아니면 사실 목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조르지뉴를 계속 남길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파브레가스 같이 가는 거죠. 조르지뉴는 나폴리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니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르지뉴가 크나큰 실수를 좀 자주 합니다. 아무래도 뽀백을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이 수비 실수가 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수비 실수가 나니까 조르지뉴를 팔고 그게 되는 선수를 데려오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런 조르지뉴의 대체자가 링크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스랑 추아멘인데요. 데클란 라이스는 정말 오래된 수비형 미드필더 대체자 혹은 영입 자원이거든요. 가장 경쟁자가 되는 자원이 링크가 나고 있으니까 조르지뉴를 팔자는 의견은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된다라는 의견은 뭐냐면, 그러면 조르지뉴를 팔았다 칠게요. 조르지뉴를 팔면 못해도 600억 뭐 이상 하면 한 700억 800억 받을 겁니다. 그 금액으로 이만한 자원을 데리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데클란 라이스도 1000억이 넘어가고 있고 웬만큼 이름이 들어봤다 싶으면 500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르지뉴를 대체할 만한 자원을 정말 싼 가격에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이제 수비 능력, 좀 윙백을 쓰기 시작하면서 3백을 쓰기 시작하면서 수비 부담을 덜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투엘이 적재적소에서 이 선수에게 롤을 잘 맡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비적인 능력하고 타락방 능력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조르지뉴가. 그러고 있는데 조르지뉴를 판다라는 건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당장 대체자가 와서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조르지뉴가 있고 없고의 빌드업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코바치치 캉테가 나왔을 때의 빌드업이나 혹은 길모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조르지뉴가 빠졌을 때의 빌드업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걸 첼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좀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조르지뉴가 발롱도르가 가능한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이러지마! 근데 저는 솔직히 사실상 어렵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조르지뉴의 발롱도르 경쟁자 고른다고 하면 이 세 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메시인데요.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코파를 우승하면,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하면 사실상 수상을 결론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1년 성적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뭐 골은 23골, 리그에서 23골 넣고, 챔스는 일찍 떨어졌으니까 2골, 코파 4골, 이런 식으로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별 무리가 없다면 리오넬 메시가 수상할 걸로 보여지고요.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골을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인 수상이다 보니까 좀 쳐주는 게 있고요. 리그에서는 24골, 챔스에서는 2골, 역시 미넨도 조금 8강에서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레반도프스키는 8강을 뛰지 못했거든요, 부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유로에선 3골, 폴란드가 또 일찍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은바페입니다. 물론 은바페가 개인 능력으로 팀의 성적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고,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에서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리그 우승을 못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디메리트가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떨어졌죠. 유로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챔스에서도 결국에는 4강에서 멈췄고, 리그도 우승 못했기 때문에 개인 수상이기는 하지만 요런 부분에서 이제 은바페는 리오넬 메시나 레반도프스키보다는 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이제 조르지뉴가 유로를 우승하고 이제 2021년 남은 이 시즌 동안 클럽에서 활약이 정말 어마무시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메시, 레반도프스키, 은바페를 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원으로는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나 이제 해리 케인 이런 과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호날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조르지뉴는 좀 애정이 많은 선수기도 하고 좀 증오도 있는 선수긴 합니다. 결정적인 경기 때 좀 빠그라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애증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조르지뉴가 이렇게 좀 타팀 팬들까지 즐겁게 조르지뉴의 이제 활약상이나 결과를 궁금해한다라는 건 첼시 팬으로선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조르지뉴가 유로를 우승할지 말지를 한번 지켜볼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다른 자원들도 잉글랜드에 되게 많거든요. 마운트라든지 제임스라든지 뭐 치료리라든지 그런 자원들도 꼭 건승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조신이요.